그 가격 가는 거는 진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근거로 21K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6월 16일 날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음 주 일단 화요일부터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FOMC 브레이너드 여자분 있죠. 요 자객 출신입니다. 브레이너드. 예전에 개미 죽이기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이 사람이 브레이너드거든요. 암살자. 요 브레이너드 연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비둘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매파적 성향의 발언을 해서 그때 비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은 또 비둘기적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그냥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시 30분 요거는 이제 새벽 시간이고 새벽 3시고 요거는 저녁 한국 시간입니다. 다 저녁 9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 요것도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중요한 거는 검은색, 완전 중요한 거는 빨간색 요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 내용에 따라서 비트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높은 거는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판매. 자, 근원이라는 거는 에너지랑 생필품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원유 재고. 코어라고 합니다. 근원은. 자, 원유 재고 요 중요합니다. 자, 6월 16일이 완전 중요합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6월 16일 날 새벽 3시에 금리 예상. 그 다음에 뭐 금리 결정. 그 다음에 기자회견까지. 그러니까 금리 결정되고 나서 기자회견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금리 결정도 중요하지만 금리 결정 이후에 FOMC 기자회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보시는 게 좋아요. 연준에서 이전에 이야기했을 때 계속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서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이번에 CPI로 인해서 이야기를 바꿀 건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이것도 중요하죠. 항상 중요해 왔던 거고 이전에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근데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현재 일자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올라가는 거는 지금은 이제는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화요일날 9시 30분 요거 시간대 잘 체크하셔가지고 시간대에는 포지션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9시 30분 그러니까 9시 이후에는 당분간 들고 있지 마세요. 그 다음에 16일날은 수면 매매하면 큰일 납니다. 순식간에 청산 당할 수도 있으니까 숏이든 롱이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조심해야 되고 자, 그 전에 우리가 자 CPI가 있었죠. 금요일날 CPI 이후에 지금 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여기 YOY. 자, 이게 지금 제가 자 여기 자료를 올려놨는데 자 1월달부터 해서 자 6월달까지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4월에 정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정점을 찍고 FOMC에서 지금 거의 상한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오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올라갈 일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6월 1일날 0.1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0.1이 올라갔어요. 0.1이 일단 예측치보다도 높았고 근데 이거는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심화되면서 백악관에서 이미 이거 이번에는 높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0.1보다 지금 시장에서 쇼크라고 봐지는 거는 연준에 대한 신뢰성 부분입니다. 연준에서 상한치를 찍었다고 했는데 다시 최대치 41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최대치를 찍었기 때문에 연준 말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졌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드린 게 자 9일이면 목요일이죠. 9일날 백악관에서는 CPI가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미리 커뮤니티에 제가 내용을 전달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30K만 안 좋을 거는 이미 대략 짐작을 하고 있었고 30K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만약 CPI가 박살나면 30을 깨고
하고 전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PI가 잘 나오길 바랬는데 안 나왔습니다. 잘 안 나왔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근데 저희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게 코어 CPI라는 게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는데, 코어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어요. 코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부분이랑 그 다음에 생필품 식량인가 생필품을 제외한 거고, 그 다음에 코어는 그겁니다. 제외한 거 식량인가 생필품인가 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게 코어고, 그 다음에 전체는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코어는 지금 오히려 상한선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안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이날 2시 45분에 연설을 했죠. 연설을 했는데 그냥 별 뭐 핵심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밀, 자, 요 내용인데, 우크라이나 밀을 러시아가 노획을 했습니다. 한 1억 달러 정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식량이 엄청 많아요. 우크라이나에 식량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지금 유럽에서 빼돌리려고 하고, 빼돌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를 잘 가져오면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폭제가 좀 필요해요. 자,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자, 도미넌스를 봤을 때 도미넌스가 50%를 찍으면 거의 불장이 온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 50%가 되면 불장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급격하게 폭락을 하면서 도미넌스가 엄청 많이 올라갔고 50을 찍을랑 말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미 제가 30K가 깨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방 관점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승 관점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CPI가 나오면서 뚝 떨어지면서 곧 하방 초입으로 바뀌어요. 차트상으로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매물대를 여러 번 다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불장이 오는 시기가 6월달, 그 다음에 10월, 11월에 또 한 번 더 불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6월 중순 금리 인상 이후 한 20일 정도부터 불장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비트코인이 지금 어디를 지지해 주는지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청산맵을 보면 요게 이제 제가 11일날 찍어드린 청산맵인데, 얘네들이 항상 생기면 숏 세력이 붙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항상 떨어질 때 항상 발생됩니다. 지금 거의 2-3주 한 달 동안 계속 발생되는 그 숏 단타 세력이에요. 얘네들 스윙 세력이 아니고, 이 세력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이 항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CPI가 생기고 나서 얘네들이 갑자기 등장을 했고, 이게 거의 30K에서 29.4에 몰려있던 숏 세력이 비트코인이 지금 내려가고 나서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자,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이 줄어들었죠. 한 6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60% 정도. 그래서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저가 26.6인데 26.6이 한 번 정도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26.6. 그래서 일단 월요일날 나스닥을 좀 보면 나스닥도 거의 전저에 가까워졌거든요. 여기가 이제 전저거든요. 나스닥 11480, 11480, 11480. 근데 횡보와 아니면 제 생각에는 나스닥이 여기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조금 약상승 살짝 회복을 해줄 것 같아요. 월요일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전까지는 계속 횡보하지 않을까, 회복을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려면 지금 이제 주봉도 저항대가 26.7에 있거든요. 주봉 마지막 저항이 여기가 깨지면 이제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7을 지켜주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고, 차트가 너무 암울하네요. 만약에 27을 지켜주면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역전 현상이. 근데 지금 악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폭제가 하나 나와야 돼요. 자, 여기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
두 주. 그러면 14일 후. 14일 후면 얼마죠? 14일 후면 20일. 20일 날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일 날 강한 상승. 20일 날 비트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 단기 저점이 37에서 39. 1차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뚫어주느냐 봐야 되겠죠. 일단 차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폭제가 필요하다. 기폭제. 자, 이 기폭제라는 게 안 좋은 의미로 쓰는 게 도화선이죠. 도화선 같은 거.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차트상으로 올라가고 싶지만 지금 워낙 많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뭔가 좋은 시장의 활기를 띨만한 그런 좋은 뉴스거리 같은 게 한 가지 필요하죠. 좋은 뉴스거리. 그래서 일단 6월 20일 날 일단 저는 한번 상승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대로라면 6월 20일 날 어떤 뉴스, 만약에 세력이 차트대로 운전을 한다고 하면 20일 날 뉴스도 낼 가능성이 커요. 그 뉴스도 모든 일정에 맞춰서 내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6월 20일 날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6월 20일 날. 예. 그래서 뭐 한 17일, 18일까지 좀 빠졌다가 6월 20일 날부터 해서 한 37에서 39까지 올라주지 않을까. 그래서 6월 20일 날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지금 재벌들은 전자화폐, 즉 크립토 이거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1K 이상 지갑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비트코인 1K 이상 물량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0K 여기가 이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number of address with balance 10K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저점을 한번 찍고 여기서 이제 여기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던진 세력들이겠죠. 여기. 그래서 세력들이 팔고 나서 지금 보세요. 10K 이상이면 1만 개거든요. 비트코인 1만 개를 가지고 있는 지갑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물은 무조건 뭐 오름숏을 쳐야 되겠지만 현물 같은 경우에는 비축을 해놔야 될 때예요. 현물을. 예, 지금 재벌들은 신났어요. 왜? 개미들이 포기를 하니까 물량 쏟아지니까 그거 주워 담기 바쁜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자기 여윳돈으로 하기 때문에 주워 담아 놓으면 계속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K 이상 되는 지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기 관점은 안 좋지만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땐 괜찮다. 이 시장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어떤 식으로 좀 짜야 되냐면, 자, 우리가 지금 27K 있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3분할로 하세요. 3분할로 이제 매수 전략을 갖고 가는 겁니다. 3분할로 매수 전략을 가지고 가는데, 자, 27K에서 한번 구매하고 기다리세요. 여기서 기다리고 전저를 깼을 때 한번 구매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저를 안 깨고 이제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 있죠.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다시 떨어졌을 때는 27에서 29 사이에 한번 또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분할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물을 탈 수 있도록 최후의 끝까지 들고 계세요. 그 돈은 와 진짜 최악이다 할 때 타시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터졌을 때. 그래서 현물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물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5K까지 빠지니까 사세요 이렇게 말은 못해요. 왜냐면 제가 25K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한번 구매를 하고 전저를 깨는지 전저를 안 깨는지 지켜보고, 전저를 깨고 내려갔을 때 하루 이상 횡보해주는 자리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인이 없어지진 않고 21K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21K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21K 물론 갈 수도 있지만 21K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밑에 21K 가면 마진콜이 발생됩니다. 왜 마진콜이 발생하면 마이크로 스트레치지가 제일 많이 들고 있거든요. 13만 개. 얘네들 평단이 21K 가면 마진콜이 발생됩니다. 어떻게든 방어할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10K 우유, 그러니까 1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이 늘어나는데 이때 기관 세력 다 뛰어듭니다. 누구도 다 뛰어드는 매력적인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1K 간다고 하지만 그 가격 가는 거는 진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근거로 21K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저격을 한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업들도 하나도 안 팔고 있어요. 넥슨 여러분 잘 일본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거 우리 한국 넥슨이거든요. 한국 넥슨 1717개 그대로 들고 있어요. 1717개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얘네들 평단이 50K인가 60K인가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평단이 상당히 높아요. 넥슨은 절대 안 팔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안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없어질 것 같으면 이 기업들부터 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없어지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돼요. 요 사이트 주소는 유튜브에 또 다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너무 절망할 필요 없다. 너무 절망할 필요 없고 지금 고통의 시기긴 하지만 곧 조만간 좋은 시간이 올 거다. 자, 개미들이 다 떠날 때 우리는 현물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때가 현물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저를 깨면 안 됩니다. 전저가 11449 한 450 정도 되거든요. 여기만 안 깨면 됩니다. 일단 나스닥이 지금 중요하니까 일단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빠지는 거고 이게 뭐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스닥만의 문제도 아니니까 너무 과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매수를 하면서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매수하고 천천히 익절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현물 가지신 분들은 1차적으로 6월 20일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장이 얼마까지 갈지는 제가 데일리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구독하기 누르면 여기 커뮤니티에 제가 내용을 다 올려드리니까 커뮤니티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갈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은 단기 관점의 차트를 분석하고 경제 현황을 분석하면서 계속 변화되는 상황에 데일리로 제가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요거 보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이 끝나고 경제가 좀 안정되는 9월이나 11월쯤에 아마 한 번 더 불장이 올 것 같습니다. 9월이나 11월쯤에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지금이 현물을 구매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다음 주 전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